안녕하세요. 저 이건서입니다. 지금서부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종원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종업원의 채용과 관리와 교육과 훈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 운영에서 자금, 물건, 스토어 로케이션, 장비, 리스, 종업원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종업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해주니까. 그리고 사실은 주인이 일한다고 그러지만 주인이 일하는 게 아니고 종업원이 일을 하고 종업원이 돈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종업원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종업원 관리를 교육과 훈련 또는 채용에서부터 이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 관리, 교육 이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몫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방이 저희 가게에서는 종업원들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가게에서 화이트보드 큰 게 있고 뭐 테이블이 있고 뭐 그러냐 그러는데 종업원 관리가 승패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들은 많은 시간을 써서 종업원은 교육과 훈련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종업원 문제들이 항상 많이 있는데 과연 종업원을 믿을 수 있는가? 또는 종업원들이 가끔가다 현금 사고를 많이 낼 수 있고 또는 문제는 또 하나는 종업원 입출, 종업원이 들락거리는 건데 많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구하기도 힘듭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 사업주들이 모이면 종업원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합니다. 그 다음번에 또 종업원이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건비 지출이 매상에 비해서 비중이 많다는 것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종업원은 많이 있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팀워크들이 안 돼가지고 매니저하고 엠플로이가 사이가 나빠서 서로 반복이 된다든가 이런 팀워크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종업원의 문제는 없는데 종업원 가정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종업원이 자주 결근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이 생기는 경우가 또 있고 또는 그 다음에는 주인이 종업원을 마치 텔레비전의 스위치 같이 필요할 때는 켰다가 필요 없을 때는 끄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어서 문제가 될 때는 있습니다.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은 우리가 단순히 일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종업원의 그 훈련은 결국 종업원의 앞으로의 장래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종업원 교육을 시켜주면 결국은 그것이 돌아와서 우리 장사에 이중삼중으로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장사할 때 종업원들을 필요할 때 쓰고 뭐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장사를 오래 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종업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코워커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는 도네이션 문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람 우리 같이 소규모로 하는 장사에서는 도네이션이라는 건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저희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시스템을 셋업해서 종업원들 교육과 훈련을 잘하게 되면 종업원의 능력도 잘하면서 수입도 늘게 되고 가정도 안정되면서 그들이 쓰는 돈 또한 늘고 우리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도매상에서 물건 구입하는 것도 많아지게 되면 도매상도 또 잘 돼서 도매상도 또한 사람을 많이 쓰게 되면 결국은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우리 가게에서의 시스템을 잘 운영함으로써 지역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장사는 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미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생각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생각만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계획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쓰게 되면 언제 누구든지 같은 일은 같이 하고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SOP,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문제는 종업원 채용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종업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의 해결책은 종업원을 채용하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통 우리는 종업원을 그렇게 채용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종업원 채용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과 훈련을 시켰을 때 이 사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우선적으로 둡니다. 그 얘기는 그것을 우리가 종이로라든가 우리가 이력서라든가 또는 그 사람 얼굴만 보고 말만 해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입사 원서가 되겠죠. 어플리케이션을 쓴 것을 가지고 가짜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확인하고 거기다가 우리는 그것을 프리인터뷰라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써놓은 걸 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주소라든가 또는 그 몇 년도 일했다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 프리인터뷰를 한 5분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우리가 그 성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했을 때 과연 우리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칼날을 집어넣을 수 있겠나 하는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하기 원하는 사람 하고 이 얘기를 해서 2시간 정도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하는 것은 주로 그 청소를 시킨다든가 하는 물건에 진열되어 있는 진열 상태를 피스업을 시키는 것을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에 대한 태도, 애티튜드를 먼저 봅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사람을 채용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봅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의 경험이 없다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에 대한 태도는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화장실 청소할 때 그 더러운 물이 튀길까봐 몸을 이렇게 하고 엉거주춤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 더러운 물이 많이 튀기고 그 화장실에 일에 딱 달라붙어서 밀착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도 빠르고 그 마무리도 잘하면서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에 대한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 2시간 동안 했을 때 우리가 보고 우리도 판단하고 본인도 판단하고 했을 때 둘이 다 서로 좋다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을 하이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본인이 마음에 안 들다 했을 때는 그 2시간 동안 일하는 것은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해 줍니다. 미니멈 웨이지를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격이 된 사람은 그 2시간을 다음 워킹 스케줄에 포함해 줍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일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나서 실무에 집어넣게 되면 그 다음번에 해야 될 중요한 그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엠플로이가 일할 때 어떤 실수를 했다든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을 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교육과 훈련했던 과정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서 우리가 그 훈련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OJT,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해서 우리로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매니저라든가 주인의 잔소리를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당근에 하게 되면 우선 실감이 없습니다. 그 설명하고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종업원이 받아들이는 것이 실감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교육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서 저희는 그 실수를 한 그거보다는 교육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뭐 종업원의 실수가 줄어들고 우리가 교육과 훈련한 대로 그 사람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종업원을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 두 가지의 종업원이 있는데, 경험이 있는 종업원을 썼을 때는 첫 번째 제일 장점은 바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 단점은 웨이지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단점은 일을 하면서 우리의 색깔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한 거를 항상 비교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경험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하면서 항상 뭐냐면 버스 정류장같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충성도도 낮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의 그 융합하는 그런 팀워크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핸디캡이 있어서 그 경험도 없고 어디든지 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가게에서 써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교육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일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웨이지도 싸고 그리고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팀워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경험 없는 사람을 썼을 때 물론 미국에서는 영어를 해야 됩니다만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6개월이 되면 영어가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비즈니스 랭귀지로서 충분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밑에서부터 교육을 시켰을 때 2주면 웬만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시스템 하는데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히 일하는 순서와 방법을 우리가 체계화하고 문서화해가지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조금 체계화하고 문서화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시스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종업원의 그 채용 시스템입니다. 뭐 별거 아니시죠? 뭐 간단한 것들인데 우리는 보통은 그것을 체계화 안 해놨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부분 그러니까 종업원을 채용하는 거 거기 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전에 말씀드린 그 캐셔를 만들어 놓고 작업만 만들어 놓게 되면 한 부분 시스템이 모여서 전체 운영 시스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용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할 것은 가게에서는 작지만 룰하고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규율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업원이니까 타임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들어올 때 찍고 나갈 때 찍고 브레이크 타임 할 때 찍고 하는 그 타임 카드의 사용법. 왜냐하면 그 타임 카드에 의해서 급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 사용법이라든가 또는 저희 가게에서는 그 종업원을 한 명 썼을 때서부터 워킹 스케줄을 만들었습니다. 말로만 하고 내일 몇 시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일 2시에 나와도 된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위클리 스케줄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우리가 보통은 이 먼데이에 선데이서부터 시작하는 스케줄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클리 스케줄 보는 법 또는 매니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고하는가 하는 보고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식사 시간 브레이크 타임들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종업원 채용하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그 종업원 교육의 목표는 전천후 종업원이 되는 겁니다.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 하고요. 다음번에도 다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종업원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